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NSJ7999님 시즌이 레드벌룬 칭칭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물버 이제 드디어 후반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는 기분이야. 그치? 물버가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니까 이제 구기아 일야가 또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죠. 예. 뭐 현실적으로 또 이야긴 한데. 예. 아, 또 감사드립니다, 성님. 빨간 거 클라스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항상 그래요. 물브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셀러 팀이랑 달리는 팀이랑.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 한 2주 정도 동안은 잘 빨아야 됩니다. 어차피 7월 말 되면은 벌어져요, 격차가. 예. 트레이드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2.5 핸디가 나오고 1판승 배당이 1.1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악질 나오는 구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많이 빨아야 된다. 예. 솔직히 말해서 후반기 첫 경기 냉간하면은 정배 위주로 찍는 게 나아요. 예. 내가 봤을 때 전반기 마지막 때는 내가 항상 그 머리로 나는데 씨발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해. 역배를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역배가 보이는 역배가 아니라 이상한 데서 터진 역배가 터진단 말이야. 어떻게 맞춰 그걸 씨발 생각해보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일단 후반기 잘 가보도록 하자. 예. 그 다음에 샌디 대 필라.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어쨌든 간에 올스타 브레이크 4일 휴식을 치르고 나오다 보니 팀별로 그냥 지금 시점에서 제일 컨디션 괜찮은 친구들, 자신 있는 친구들 위주로 나옵니다. 1선발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개막전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3월 말에 그 개막전이랑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씨발 다르비슈는 내가 그러려니 하겠거든. 근데 필라는 왜 놀라도 아니고 힐러도 아니고 뭐 깨리스 똑버 산체스가 쳐나오네요. 뭐 산체스가 지금 뭐 몇 경기 안 나왔지만 성적은 괜찮아요. 2점대에다가 항상 말하자 이 발사 각도가 마이너스인 애들은 뭐다 이거 싱커볼러입니다. 무조건 싱커볼러예요. 예. 제가 봐서 매우 귀엽다. 예. 와 근데 수치 같은 거 보면 존나 올 시즌 압도적으로 좋긴 하네. 약간 얼럭키 프람버 발데스 같은 기분? 예. 뭐 성적만 보면 발데스보다 위일 수도 있겠지만 표본이 적어서. 곰피님 4개월 구독 기대 감사합니다. 출루율 이런 거 보면은 뭐 다 말도 안 되는 4푼이 딸인 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잘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 예. 솔직히 말해서 샌디에고가 뭐 좌투 상대로는 우타자가 원체 많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들이 진짜 5할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적이. 예. 솔직히 말해서 산체스 같은 새끼들 혼 한번 내주긴 해야 되는데 예. 와 샌디는 진짜 정이 안 간다. 진짜 샌디는 정이 안 가는 것 같다. 사실 다르비슈가 그렇게 폼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번에 그 WBC 때 마지막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결승전 할 때 다르비슈가 8에 올라와서 슈와버한테 런 맞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울 홈런만 한 4방을 쳐맞고 결국에 찐 홈런을 맞았어요. 뭘 던져도 슈와버한테 쳐맞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우리 르비슈 성님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좆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예. 현실적으로 기준점이 9.5까지 받아야 될 이유는 좀 없는데 저렇게 줬다는 거는 한쪽에서 누가 하자가 생긴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다르비슈 저 새끼는 막말로 워커 로켓 발사했던 전과도 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썩 믿음은 안 간다. 무슨 저 새끼 그거잖아 그 한폴락 진드기 어그로 끄는 새끼. 항상 말하잖아 풍을 쏘고 어그로를 끌면 귀엽다고. 하지만 저렇게 그냥 깝친다? 존나 강티가 마려워 이 씹새끼. 바로 뺨 싸다고 하는데 후려버리고 싶어. 닉네임을 100번 바꿔도 아이디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운파고입니다 여러분. 깝치지 마세요. 9.5? 개부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실력 응하겠습니다. 9.5 좀 무섭긴 한데. 뭐 김하성 1번 나오겠죠 뭐. 그다음 피츠 대 샘프. 여기서 제일 얼탱이가 없어요. 아니 샘프가 투수가 뭐 그렇게까지 없나? 아니 뭐 스트리플링이 어차피 짧게 치고 어차피 그 뒤에 뭐 우드가 됐건 모나야가 됐건 붙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후반기 첫 경기부터 씨발 스트리플링으로 1+1 놀이부터 하려는 것부터가 일단 싹 바가지가 없는 플레이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반대쪽에 씨발 뭐 후반기 시작부터 뭐 노인 혹사하나요? 예. 여기서 갑자기 40대 늙은이 성님 리치 힐 성님을 냈다? 이거는 살짝 씨부레고 족같죠. 이 나이면 막말로 씨발 가족이랑 놀러 갔다 와도 합법인데 예. 갑자기 후반기 첫 경기부터 여기서 이런 건방진 플레이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샘프 친구들이 힐 공을 그렇게 못 치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쨌든 힐이 다저스에도 또 오래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샘프가 뭐 전력 분석도 다 돼 있는 팀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올해도 한번 나와가지고 6실점으로 개차 맞았죠. 현실적으로 피츠버그도 그지같이 못하고 라인업 쏘레기고 하지만 그래도 스트리플링, 머나야, 우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싸울만 합니다. 웹이나 코비였으면 안 깝쳤어요. 이 정도면 피츠도 깝칠만 합니다. 대신에 그 선발 6회까지 1+1에서 3, 4점 못 내놓는다? 니네 로저스 도발은 못 뚫습니다. 롤로도는 못 뚫어요. 거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뚫습니다. 조츠버그 물바따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스트리플링이랑 그 앞에 머나야, 우드, 뭐 백, 워커 여기서 4점은 벌어놔라. 그래야 니네가 이길 가망성이 있다. 하지만 니네가 이길 걸 기대할 바에는 가차없이 샘프승의 록버 힐 아이고 로로도가 아무리 불안해도 피츠버그한테 맞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무이에미 대 바리모아. 알칸타라가 얼마나 이렇게 호구가 됐으면은 씨부레 거. 존나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거. 알칸타라 승률이 3할달인데 크레머 9승 4패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레머는 뭔데 승률이 이렇게 높죠. 마살 새끼 4점대 따까리 새끼가 왜 이렇게 승률이 좋죠? 시즌 초에 깁슨이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승률이 너무 잘 나와요. 뭐 볼티가 강팀인 건 맞지만 어째 말해서 알칸타라가 뭐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부진하고 올 시즌 블루크 시즌이고 해도 그래도 후반기도 첫 경기 알칸타라가 나가잖아. 그만큼 신뢰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 투수예요. 뭐 상대가 볼티라서 나도 늘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마이애미가 후반기에 그 전반기 마지막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한창 그 물오른 12연승 하던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 할 정도로 굉장히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볼티가 홈이니까 정배인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하다만 마엠페단 볼티 마엠페단까지 떨어주더라고. 그 정도로 알칸타라가 병신찍을 받는 게 불쌍해서 내일은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알칸타라가 저번에 그 펜웨이파크 원정 갔을 때도 보스턴 상대로도 압살해서 이겼거든요. 뭐 알동이라고 무조건 져야 될 건 없습니다. 알칸타라도 그 정도 급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마이애미도 족밥 아니에요. 그래서 비벼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프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첫 경기부터 TBD 거는 새끼들이 한 3팀 정도 있더라고. 이 새끼들은 뭐 사람 새끼들인가요? 첫날부터 장난질이네. 근데 애리조나도 이 와중에 뭐 2차전이 잭갈렌이긴 한데 1차전에 라인 넬슨 약간 귀엽네요. 라인 넬슨이 한참 잘하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좀 처맞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뜬금없이 잘 던졌어요. 갑자기 막 7이닝 1실점 2번 찍고 하면서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토론토가 못 칠 레벨은 아니다. 물론 토론토 빠따 기복이 원체 심한 팀이긴 하지만 토론토 TBD 걸어놨기 때문에 장난 못합니다. 뭐 배시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TBD는 항상 그래요. 갑자기 이상한 새끼 튀어나와도 할 말 없거든요. 갑자기 짭찬호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맛대가리 없는 경기들은 찍을 맛이 없다. 뭐 류현진도 이제 리액 등판 시작했으니까 뭐 구속 한 140 초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간 나오겠죠. 에휴. 마노아가 나오든 베시시 나오든 베리오스가 나오든 기쿠치가 나오든 놀라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날 선발도 발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불개주 그거 홈런 더비 우승하고 왔죠. 그 홈런 더비 때 우승하고 오면 다음날 못 쳐요 원래. 어느 팀이 개막전을 하는 게 아니라 고척돔에서 샌디에이고 대 다저스 일단은 픽스 박았는데 그거는 내년에 시작하기 전까진 모르지. 이게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정식 공식 경기이기 때문에 취소될 확률이 좀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이미 전과가 있는 새끼들이라서 그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에리가 저 정도까지 역배 받으면은 에블 배싯 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저스 대 매치 유리아스 대 블렌더 웅장한 매치긴 해요. 유리아스가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는 좀 퀄스 찍으면서 휴먼스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멘트이긴 하지만 자기 천적인 피츠버그를 뚫었어요.
피츠버그가 천적이면은 자기 잘못인 것 같긴 한데. 어쩌면서 벌랜더나 슈어저나 뭐 잘해요. 이제는 정상 궤도로 어느 정도 들어섰어요. 벌랜더도 지금 굉장히 뭐 계속해서 방어를 어쨌든 간에 줄여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홈에서 더 강력하고. 근데 뭐 이렇게 잘해봐야 뭐 의미가 한미츠 있나요? 롯데님 사실 2개월 매츠 구독 가려고 감사합니다. 가망성 많이 없는데. 참 매츠도 애매해. 이 벌랜더 슈어저를 3년에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이 새끼들을 1년 만에 갖다 버려야 된다? 어휴, 눈물이 또르르 흐르죠? 뭐 사실 다저스가 뭐 우투수야 누가 와도 칠 수 있는 팀인 건 맞지만 그래도 벌랜더는 사이영 피처인데 뭐 그딴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족밥들 싸움 같아 보인다 왠지. 국저스도 올해 국저스는 뭔가 맛대가리가 없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불펜까지 살짝 애매하긴 한데 불펜까지 감안해서 몇 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 대비 이렇게 여기도 어이가 없죠. 번스가 신시한테 진짜 안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안타율은 진짜 낮은데 보다시피 100타수 이상이면 표본도 더럽게 많은 거예요. 같은 친구가 더럽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1할 3푼달이다 피안타율이. 이건 신시 상대를 일단 안 맞긴 안 맞아요. 올해도. 근데 5피안타 맞았는데 2경기 합쳐서 5실점 했습니다. 볼넷을 8개를 줬어요. 볼질을 너무 많이 해요. 번즈가 신시 만나면. 안타는 안 맞는데. 그래서 가성비가 존나 구리다. 현실적으로 뭐 내일 또 그렇게 많이 맞을 것 같진 않아요. 줘도 2석점 정도밖에 안 주지. 근데 이 탁구장에서 2, 3실점이나 적게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애쉬크래프트인데 이 새끼가 미러키한테 오시는 뭐 10실점 개 처맞은 경기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그 부상 복귀하면서부터 2경기 지금 잘 던지고 있거든요. 원래 공 자체는 좋은 투수입니다. 뭐 커터가 97마일 찍히는 투수인데 뭐. 공 자체는 좋은 투수인데 전반기 막판쯤에 기복이 너무 심했다. 어쩌면서 그 다저스전에서 그 타구 맞고 부상으로 내려간 게 차라리 오히려 휴식 취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는 꽤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러키가 신뢰가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가 애틀란타였으면 갔지. 미러키는 신뢰가 없어요. 존나 못하는 팀입니다. 번즈도 언제 트레이드 아 맞다. 내가 갑자기 생각났네. 이게 7월 말에 제일 족같은 장면이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진짜 족같을 때가 뭔지 아냐? 이거 미러키 승을 찍잖아. 내일 아침에 갑자기 깨면은 번즈 트레이드 돼서 다저스행 이딴 거 떠있다? 눈물 난다 진짜 씨발. 갑자기 미러키 이상한 새끼 올라와 있고 갑자기 워커 로켓 발사돼 있고 갑자기 번즈 다저스 유니폼 입고 있고 그런 상황 나옵니다. 후반기에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족밥팀 에이스들 나오는 경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 씨발 한두 번 밟았을 때 그 눈물이 또르르 흐르거든요. 그 진짜 멘탈 진짜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7월 14일이라서 7월 한 20몇치 20일 후반때부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뭐 그래도 굳이 고르면 미러키가 낫다는 마인드. 9.5 와르가르 탁구장이라서 9.5면 솔직히 난 높은 거라 생각은 안 해요. 8.5는 줄 수가 없어요. 밀성 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싹대 애틀 뭐야 이거 재난 문자 같은 거 존나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긴 하나봐. 화싹은 셀러를 선언했습니다. 시즌 포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단장의 언급상으로는 그 장기 계약이 돼 있는 요망조들이죠. 히메네즈, 로버트, 거기에다가 마운드에서는 딸랑 시즈, 그다음에 타자 쪽에서 앤드류 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젊은 어떻게 보면은 기둥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판다라는 이미 멘트를 쳤습니다. 근데 아마도 코페츠 정도는 반반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나름 화싹에서 나름 최고 등급 유망주였고 세일을 주고 받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마 크로셰 정도까지 그 친구가 뭐 부상으로 올 시즌에 수술 때문에 여파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자완 100마일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쉽게 데려올 수 없는 재능이기 때문에 불펜에 맥클라나 하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로 고점 찍었을 때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마 크로셰 정도까지는 트레이드를 안 시킨다 보고 나머지 그니까 뭐 앤더슨, 그랜달 등등 해가지고 투수 쪽도 뭐 지올리토, 랜스린, 그러니까 셀러, 몽카다
그러니까 나 살다 싶을 팔 수 있을 만하다 싶은 새끼들은 거의 다 판다고 보면 되죠. 뭐 베닌텐디도 그렇고. 예. 어쨌든 간에 팀이 많이 바뀔 거다 왓싹은.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 시작할 때 이런 상황에 상대는 심지어 지구 최강 애틀란타입니다. 이거는 동기부여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애틀란타가 저렇게 똥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원래 애틀 대 왓싹이 전반기에 붙었으면은 저 배당까지는 안 떨어져요. 애틀란타가 당연히 정배인 건 맞지만 왓싹이 이미 시즌 포기 선언을 해버려서 이 승패가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의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이긴다고 달라질 게 없는 세상인데 내일 어느 팀을 갈까? 그것만 생각하지. 예. 그리고 코페츠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코페츠부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쇼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왓싹은 돌아가면서 딸랑 시즌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쇼케이스지. 그러니까 우리 구매가 가능한 팀들 상대로 이런 투수가 있답니다 요 하면서 하는데 코페츠가 그 전반기 막판 보면은 제가 말했죠. 이 새끼 미친놈이라고. 거의 한 10이닝에 30출루 시킵니다. 사람 새끼 아니에요. 그렇지. 고점은 정말 높은데 저점도 정말 낮습니다. 마이클 코페츠.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에마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이 무조건 나와. 선발 한 명에 타자 한 명 묶어가지고 상대한 유망주 둘에 떨거지 둘 이렇게 해서 4대2 트레이드 그런 거 무조건 한 번씩 나옵니다. 리글린 대 베이오 대 핸드릭스로 9.5면 바람이 많이 분다는 소린 것 같네요. 근데 브라이언 베이오가 1년 만에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원래 공은 좋았어요. 작년에도 공은 정말 좋았는데 올해 시즌 초에 조금 부진하다가 지금 무한 방어를 좀 수직 하락 중입니다. 어느새 내일 잘 던지면 2점대까지 내려가요. 갑자기 팀의 유망주에서 팀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브라이언 베이오가 이젠 이닝도 먹고 구위도 저점에서 압살롬까지 가능한 정도. 저점에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했다. 그래도 보스턴은 가려고 못 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핸드릭스는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먹히는 팀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신급이고 처맞는 팀들한테는 뭐지 저 똥볼 배팅볼 새끼는 약간 이런 멘트이기 때문에 보스턴은 사실 저런 컨트롤링 피처들한테 약한 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리글리 필드를 베이오가 처음 가기 때문에 그게 뭐 변수긴 한데 애초에 뭐 이렇게 9위로 찍어 누르면은 아무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 보스턴이 정배네? 9승 9.5 언업 한다. 90말 후반밖에 안 나와 배요. 90말 후반 밖에라는 드립을 쳐야 되다니 귀엽긴 한데. 텍사스 대 클럽을. 뭐 조나단 그레이가 뭐 부상 여파로 조금 못 던졌지만 이 새끼 건강하면 잘 던져요. 뭐 푹 쉬고 나왔으니까 귀신같이 잘 던질 것 같긴 한데 존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저 시베일 새끼가 2점대라는 게 존나 화가 나네요. 사실 시베일이 그렇게 위력적인 투수는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플레삭은 방출당했더라 니 친구 플레삭. 제 클불 어떻게 보면은 신흥 5의 탑 5에서 이제 시베일이랑 비버밖에 안 남았다. 맥킨지는 살아있나? 잠깐 나왔다가 또 사라진 것 같은데. 참 클불도 뭔가 몇 년 사이에 로테이션이 진짜 많이 바뀐 팀인데 그점에서 약하진 않은데 텍사스 때 클불 비교하면 근데 텍사스 씨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전반기 막판에 그 코빈한테 처발린 거 생각하니까 열받네. 와,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코빈한테 1회에 KKK 당하길래 뭐지 느낌이 세다한데 했는데 와 진짜 그걸 결국 콜스까지 주더라 열받게. 와 텍사스 씹새끼들. 근데 이렇게 병신 취급하잖아요. 잘 칩니다. 원래 텍사스는 그래요. 원래 텍사스가 근본이 없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면 못하는데 관심 없을 땐 잘해요. 정배겠지? 씨발 홈이라고 개똥배까지만. 텍스응원하겠습니다. 시베일이 왜 잘 던진지 모르겠지만 뭐 안 맞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 템파 켄타 저번 시리즈 2승 2패였나요? 템파가 약간 주작해가지고
라일즈 시즌 첫 승에 그 맥클라란 허리 부여잡기에 별의별 쇼를 다 했죠, 지난 시리즈 때. 그래서 이제 뭐 템파를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장난질 할당량 다 채웠습니다. 더 장난치면은 이거 성나요. 예. 2번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씨발. 그래서 템파를 가려고 봤더니 배당이 1.2. 절레절레 씨발. 이제는 배당 때문이라도 가기가 싫네. 예. 근데 글래스노우가 어쨌든 간에 건강만 하면은 리그 최고 피처입니다. 예, 엄청난 초수예요. 9위만큼은. 예. 건강을 안 해서 문제지. 예. 그놈의 약간 정설 같은 거지. 건강한 벅스턴, 건강한 글래스노우, 건강한 스탠튼. 이 if I 가정법 도로에 헬스가 붙어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돼요. 근데 글라스노가 어쨌든 간에 첫 등판부터 나오는 거 보면 휴식 많이 취하고 해서 자신이 있는 것 같죠. 원래 9위 자체는 뭐 언터처블 투수니까. 켄자시티한테 저번 경기도 한참 페이스 안 좋을 때도 5이닝 12K 1실점인가 했습니다. 켄자 못 쳐요, 냉정하게. 켄자도 이제 슬슬 한두 명씩 사라질 때가 됐죠, 이제. 셀링 구단들은 기둥들 남기고 팔아야지. 어째 말해서 켄자는 첫 경기에 알렉 마시가 왜 쳐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만 루키를 쳐내네, 여기서. 귀여운 팀이긴 해. 왜 라일즈 한번 더 내보지, 씨발 이승하게. 이 족같은 놈들아. 어째 말해서 그냥 글래스노우가 이긴 할 것 같은데, 템파도 사실 전반기 마지막에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에틀 한번 잡긴 했지만 더 내려가면 이 새끼들도 어지러워요. 붙죠 뭐야? 템마원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근데 이상한 애들이 많냐 채팅창에. 앵무대 워싱턴도 뭐 TBD라서 장담은 못한다. 앵무새도 사실 이번 시즌이 빡세긴 한데 무슨 골슈 아레나도 있는 팀이 씨부레 여기도 똑같긴 하네. 앵무는 근데 성적이 좀 많이 갔어요. 이번 시즌 가망이 없긴 해요. 아무리 가을에 강한 앵무새라도 내가 말했잖아. 7월 말까지 최소한으로 그래도 성적이 한 4할 중반까지는 맞춰놔야지 8, 9월에 역전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선발에서 버텨줄 수 있는 진짜 마이콜라스 플레이어 이런 애들이 지금보다 방어율이 다 1점대씩 낮아야 돼요. 그러면서 웨일라이트가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는 선발에서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 역할, 이 새끼가 나오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끼가 없어요. 몽고메리, 마치 이런 새끼들은 더 답이 없고, 물론 몽고메리는 잘 던집니다만 그 새끼는 운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앵무는 올해 힘들다. 몰리나 빠진 앵무새 나락. 샘프도 버스터 포지 빠지면서 잠시 나락을 갔었죠. 그래도 샘프는 빠르게 그 포수 쪽이 리빌딩이 잘 돼서 그렇지. 앵무새는 콘트레라스로 그걸 메우려고 했는데 십트레라스 년이 빠따도 생각보다 오래 못 치는데 수비는 여전히, 원래 콘트레라스는 리그 최악의 수준의 수비 지표만 봤을 때는 떨거지급입니다. 프레이밍 리그에서 제일 못해요. 앵무새가 리빌딩을 잘못했다. 씨발 근데 워싱턴은 이기겠지 그래도. 저렇게까지 정배를 받아야 되나 살짝 의문은 드네요. 땡승 로브 하겠습니다. 자, 양키스 대 콜로라도. 저번에 무슨 일이구였나? 양키스가 콜로랑 붙는 게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나도 한번 찾아봤는데, 양키스 대 콜로 마지막 경기가 19년도고요 쿠어스에서 붙은 마지막 경기가 16년도입니다 양키스 쿠어스 간 거 7년 만이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로돈이 저번 경기 복귀전을 치렀고 순수하게 기록적인 성적만 봤을 때 5.1이닝 2실점 잘 던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죠. 로돈인데 5.1이닝 삼진 2개, 아웃카운트 16개를 잡는데 삼진을 2개 잡았다? 원래 카를로스 로돈이면 아웃카운트 16개면 삼진 8개에서 10개 정도는 잡습니다. 그래서 뭐 공이 그렇게 안 좋았나 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이상한데, 겉으로 보이는 스탯은 똑같아요. 의외로 구속도 마이너 리앱 등판할 때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약간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투수라 그런가 연습할 때, 그러니까 리앱 등판할 때랑 실전 등판 때 구속 차이가 갑자기 확 나더라고. 갑자기 쉬발 멀쩡한 척을 했어. 나쁘지 않았어. 갑자기 그 패턴도 바꿔서 내가 진짜 리앱 등판할 때는 슬라 위주로 던졌는데
갑자기 이번 그 실전 등판 컵스전 할 때는 직구가 75%를 던졌습니다. 패스트볼만 던졌어요. 주구장창. 그리고 패스트볼이 구속이 올라왔어요. 96, 7마일 나오더라. 근데 삼진이 2개예요. 그리고 헛스윙률이 10% 이상 줄었어요. 되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한 경기밖에 안 해서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스탯은 작년이랑 똑같아졌는데 실속이 말도 안 되게가 겉은 똑같은데 속이 이상해졌어요. 삼진율도 줄었고 헛스윙률도 확 줄었고. 이럴 때는 한두 경기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밀 검증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쿠어스다. 솔직히 말해서 로돈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쿠어스 상관없어요. 원래 어차피 삼진만 잡는 투수입니다. 그냥 찍어 누르는 피처예요. 순수 진짜 헛스윙률 원래 진짜 3, 40% 나오는 투수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 만약에 문제가 있는 로돈이면은 장난 못해요. 그래서 곰밥방이 요새 또 잘 던지고 있거든요. 주제에 조누님 안 맞게. 4개월 구독 이렇게 눈물 젖은 감사합니다. 곰밥방 새끼가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어서 한 경기는 좀 로돈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홀로가 괴역배네. 올뿔 란더오버 골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니 대 브랭스 휴지 대 에인절스인데 에인절스 씨발 오타니 이 새끼 뭐 손가락 뭐 손톱 빠졌다고 아프다 그러더니만 뭐 올스타전도 투수 못 던진다고 깝치더니만 뭐 올스타전 끝나고 하루 쉬고 바로 쳐나와서 투수하는 거는 이건 씨발 뭐 기만행위 수준인데 아프면 쉬지 뭘 또 나오냐. 이 새끼 손톱 상태 안 좋으니까 샌디한테 개쳐 맞는 거 보셨죠? 개끼입니다. 이거 아까 씹새끼 이거 스택 관리하려고. 에인절스를 떠날 확률이 높아졌죠. 이제는 트레이드 확률까지 생겼죠. 이제는 원래 트레이드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팀이 갔어요. 트라우까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면서. 어쩌면서 에인절스 무조건 트레이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무조건 트레이드를 해야 돼요. 아니 씨발 오타니 지금 묵고 있어봤자 어차피 내년에 못 박는다니까. 니네가 지금 팔면 유망주 한 줄이라도 받아요. 2개월 단기 임대지만 오타니 정도 급의 선수다. 단기 임대로도 씨발 유망주 한둘 빨 수 있습니다. 무조건. 리빌딩 해야 돼요. 뭐 리빌딩이라는 말도 트라울 랜덤 때문에 안 되지만 최대한 빨아줘야 됩니다. 어제 말해서 록탄이 믿지 않습니다. 이 새끼 손가락 손톱 빠졌다 노래해서 안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아레즈가 깍공할 수도 있냐고. 그럴 거면 애초에 오타니가 안 했겠지. 저번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오타니 뭐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씨발 선발 밀린 거 오클랜드전이었나 작년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오타니 새끼 됐으면 워커로켓 전과가 한 번 있긴 해요.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출근을 늦게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선발 바뀌었었죠. 비행기 못 타. 그건 켄자 대 DT였던 것 같은데. 그치. 기억력은 쓸데없이 좋아요. 휴스턴 프렌. 근데 그 친구가 데니 더피인데 다저스 갔다가 다저스에서 죽었어. 켄자에서 다저스 갔는데 다저스에서 한 번도 못 나온 것 같은데 데니 더피. 그치. 그 새끼는 무슨 팀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그치. 아니 뭐 씨발 근데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를 못 탔는데 아무도 모르냐. 씨발 뭐 왕따인가요? 좆됐네. 프로 가겠습니다. 꼬마 새끼는 없어도 돼 씨발. 막말로 두 번으로 메운단 마인드. 근데 알바레즈 없는 건 좀 아파. 알바레즈 브렌틀리가 있어야 되는데. 미네 대 오클랜드 TBD는 왜 무섭지가 않지. 근데 시어스 정도면 좀 까다롭긴 한데. 시어스가 마지막 등판 때 나왔으니까 설마 바로 나오진 않겠지. 뭐 나와봐야 뭐. 근데 블랙번도 마지막에 깔짝거려가지고 씨발. 갑자기 블랙번 불펜에서 쳐나오는 건 반칙이긴 한데 그거. 오클랜드 뭐 갑자기 후지남이 나오면은 큐트하긴 한데 까비 알론소. 근데 마에다가 양상은 잘합니다. 마에다가 오히려 신뢰가 있어요. 마에다는 장난질은 안 할 것 같잖아 최소한. 그렇지. 올해 또 방어율 높아도 솔직하게 말해서 세탁하면 되지 뭐. 그 양키스한테 10점인가 한 번 준 것 때문에 그렇지. 일본인 맞대결 하자. 남자답게 후지남이 꺼내봐봐. 후지남이 요새 방어율 내려갔잖아 9점대로. 남자답게 붙자. 마에다도 5점대인가 6점대인데 뭐 상남자답게 붙자. 근데 10클랜드 뭐 다를 거 없죠. 근데 미네는 어떻게 10클랜드 상대로 생각보다 배당이 높네요. 미네가 요새 존나 못해서 그런가. 미네도 귀엽긴 해. 미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트 대 시애틀. 이것만 와치 훌이 붙어있던데.
게두아루도 대 루이스 카스티오. 게두아루도가 부상 복귀 전에서 뜬금없이 오클랜드한테 개쳐맞았죠. 예. 뭐 그러고 11다시 이후에 등판이긴 한데 시애틀 상대로는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요. 보스턴 시절부터 해가지고. 보스턴 시절에 이로드가 시애틀전 나올 때 내가 그 보스턴 쓱 찍고 똥줄 탔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극장골로 극장 마인으로 이기긴 했는데 와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출루를 존나 시켜 짜증나게. 예. 꾸역꾸역 와 씨발 감질맛 나게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전모성님은 기복이 너무 심해서 요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디트보다 시애틀이 당연히 승률도 높고 뭐 다 좋겠죠 그래.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전모성님을 믿으라는 말은 못하겠다. 예. 에휴, 배당 왜 저러냐. 시승원 하겠습니다. 주3 토방 문 닫는다고? 항상 말하잖아. 퀵비를 20개를 쏘라고 친구야. 예. 새끼는 씨발 뭐 단기 기억 상실증인가? 씨발 며칠 쉬었다고 룰을 다 까먹고 있네. 시애틀은 가을 야구를 갈 수도 있는 팀인데 트레이드를 팔질 않지 당연히. 개부진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나다 싶으면 추천 아버시바 눌러주시고 질미질미 증산 타임. 아 맞다. 저 새끼는 어그로라서 30개 받았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오늘은 할인해줄게 특별히. 예.